있는데 단지 내가 생기부를 채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왕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환경공학과, 그다음 바이오 환경 쪽이라든지, 그다음 지구 환경 쪽에 그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드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보고서 주제들을 여러분의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구환경화학, 그 다음에 지구환경과학이라든지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시다시피 지구의 상승이라든지 변화 과정, 그다음 지구온난화 이러한 점들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 와서요. 지금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가속화로 인해서 지구환경과학과 전공자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바이오 환경과학과라든지 이제 지구 환경공학과 관련돼서 뭐 건국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그 경희대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환경 쪽으로 쭉 상향을 기록부를 심화시켜가지고 올해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이제 생명 쪽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쪽 그쪽에 관련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공학과 지구환경과 바이오 환경과 관련돼서 고2, 고3 때 생활기록부를 쭉 만들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환경공학과 지구환경과학과를 희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재상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세특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구를 이루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지구를 이루는 건 기권이 있고요. 그다음 직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 생물권이 있고 외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물권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과에서 전공하는 거고요. 외권은 왜 그래서 이제 천문 쪽에서 천문학과 쪽에서 다루는 건데 이제 환경과 지구환경과학과 같은 경우는 기권, 직권, 수권 이 세 가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공기 쪽에 관련돼서 나는 수질과 관련돼서 아니면 나는 이 땅과 관련돼서 해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더 깊이 심화시킨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계셨으면 당연히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 선생님 저는 대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질로 할 것인지 아니면 땅으로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는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분들 계신데 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다 들어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환경 쪽 다 쓰는 아이들이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를 바이오 에탄올 하든 모든 거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 더 깊이 있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생활기록부에 한번 뚜렷이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환경공학과 관련돼서 지구환경과학과 관련돼서 바로 인재상 어떤 인재상이 있을까? 먼저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연현상에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학생들도 있고요. 심지어 생명체와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점들에도 깊은 호기심을 보여줬던 학생들도 있고요. 당연히 물리, 화학, 생물학, 이 공학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 유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환경 쪽을 희망하는데 물리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학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당연히 물리를 선택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학교에 들어가시면 물리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어떤 실험을 하나, 또 원리를 분석하잖아요. 그때 이런 기록도 나와요. 어떤 통합적 분석력이 좋다라든지, 그 다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면에서 과학적 창의력이 좋다라든지, 이러한 역량을 드러내는 활동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구 환경에 흥미를 가져야 되겠죠. 환경 흥미를 갖고 과학자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 또 하나, 이러한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라는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에 대한 긴급성과 과학의 대중화 활동을 위해서 막 본인의 막 어떤 블로그도 한다라든지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유튜브 촬영까지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환경과 관련돼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앙케이트 조사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 지역에 보면 늪지대나 환경 보호 환경 그런 게 거기 뭐랄까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호구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시청 그런 데 찾아가가지고 메일로라도 인터뷰를 해서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충분했던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지구 환경과학과 환경과학과 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이 드러날 수 있냐면 창의력도 당연히 나오고요. 응용도 나오고요. 그다음 분석 능력도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거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역량도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마인드 나오겠죠. 협업 능력도 나오겠죠. 또한 사회적 책임과 정량적 분석,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까지도 이 활동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활동하면 당연히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그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요, 당연히 성장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정말 상황의 기록부를 봤을 때 단지 내가 생기부를 채우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뭔가 여러분의 진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여러분의 진로에서 요구하는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기울이는 그 과정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 이유가 제가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자기 활동만 채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티가 나요. 그냥 나열만 줄줄줄줄 나열하는 게 나오는데 반면에 나의 진로와 학업 역량 향상시키고 내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걸 드러내겠다는 자체는 아이들의 진지함과 함께 더불어 깊이 올라가는 생기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잘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합격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 2024학년도 입시에서 학종 매우 경쟁률 치열했었죠. 이런 학종 경쟁률 치열한 상황에서도 환경과 관련해서 네, 좋은 결과가 있었던 선배님들은 어떤 과세특 주제들을 사용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일단 당연히 빠지지 않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와 삼중수소가 빠지지 않겠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현재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알프스를 통해서 오염수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왜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하는지를 깊이 파고들었고요. 삼중수소가 수소 분자와 비교를 했는데 수소 분자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삼중수소가 바다 생명체로 가고 그 바다 생명체를 우리 인간을 섭취했을 때 삼중수소가 우리에 보면 학종융합 반응을 일으켰을 때 어떠한 해로운 적이 있을 것인지 그 점을 깊이 파고들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 대안이 무엇인지 깊이 파고든 이러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단 환경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된장 거의 안 빠지는 게 일단 뭐 대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안 빠지죠. 미세 플라스틱 안 빠지고 두 번째 뭐가 안 빠지죠? 네. 화석연료, 그다음 탄소, 거기 배출, 이산화탄소, 해로운 거, 이거 절대 안 빠지죠. 세 번째, 이제 당연히 이거 안 빠지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 점은 절대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말. 근데, 그래, 이거 물론 세 가지 주제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진로 역량 보이기 전에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의 기초적, 즉,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여러분들의 생활 기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것저것 뭐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 그다음 전자쓰레기 문제점 이것도 활동을 했던 그게 여러분의 선배님들보다는 교과서에 나오는 자연과학 분야의 법칙 중 하나를 깊이 심화시켜서 증명하거나 실험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 실험을 하면서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준 상태에서 진로 역량을 보여준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권이나 직권이나 수권이나 이 세 가지 중에 관심 있는 분야, 자연 분야를 깊이 파헤치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또 지구의 구성물질을 조사하는 선배님들도 있었고요. 네 번째가, 네, 이 점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지구 온난화라든지 미세먼지, 그다음에 기상 이변, 산성비, 그다음 엘니노와 라티나, 그다음 성충권이라든 성충권의 오존 구멍 등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조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기권이나 직권이나 수권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지구 온난화는 당연히 들어가죠. 또 미세먼지 당연히 들어가죠. 종종 어떤 학생은 황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미세먼지와 황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말이야. 종종 우리 학생들이 이제 환경 쪽을 희망한다고 하는데 좀 미세먼지보다 황사를 더 깊이 파고든 학생들 황사가 해롭다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황사도 물론 해롭겠지만 더 해로운 것은 미세먼지거든요. 황사 같은 경우, 미세먼지와 황사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환경 쪽을 지원하면은 거기서 이제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가 뭐냐라는 면접 질문 종종 가끔 나와요. 그러면 황사라는 건 영어로 fine dust라고 하는데 가는 모래 입자란 말이에요. 몽골이라는 중국에서 나는 모래 입자인데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뭐냐면 자동차 매연가스라든지 공장 굴뚝이나 연기 있죠. 그 연기에서 나는 미세가루가 바로 미세먼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우리 신체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게 심각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한번 보세요. TV에서 뭐가 나오죠? 미세먼지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나와도 황사가 몇 퍼센트라고 나온 거 봤어요? 그런 건 안 나오죠. 그냥 황사 뿌옇다라는 정도만 나온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미세먼지에 깊이 파고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성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산성비를 우리가 맞았을 때도 당연히 괴롭겠죠, 산성비. 근데 산성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파헤치실 필요가 있냐면 산성비가 건축물에 묻었을 때 그때 건물에도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자연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런 점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깊이 파고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주제도 많이 활용했어요. 지구의 중력점과 자기장을 조사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한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 외에도 너무나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정말 뭐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허리케인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과연 지구의 중력점과 자기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중력점과 자기장을 깊이 파헤쳤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암석과 화석을 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학생 대단하더라고. 우리 이제 한국에도 이제 뭐 암석과 화석에 있는 그런 지역적 그런 지리가 있잖아요. 그걸 직접 거기 가서 거기 실제로 탐방했던 그런 여러분의 선배님도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생활 기록부를 보고 놀라웠어요. 와, 진짜 정성 대단하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신이 조금 부족한 게 한 게 좀 많이 부족한데도 1차 붙고 면접까지 봤습니다. 아직 뭐, 지금 이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죠. 12월 달 나오겠다. 그 정도로 내신은 부족한데, 정말 안 다녀본 데가 없어, 안 다녀본 데가,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다녔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주말마다, 그러니까 매주는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이렇게 날 잡고 갔다 오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 그 학생과는 블로그 작업까지 해서, 블로그도 한두 개만 올린 게 아니에요. 거의 그때 뭐라고 한 30개 정도가 거기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뭐였었냐면, 암석과 화석을 통해가지고요, 지구의 환경 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태계의 변화가 있는지, 그 점을 깊이 조사했던 여러분의 선배들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좋아요. 왜냐면, 대학교 평가는 단지 책 많고 논 많고 보고 있었다. 이거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보고서로 다 채우기보다는 보고서로 채우면서 여러분 직접 가서 조사하고 탐험도 해보고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대학교 평가자도 매우 좋아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일곱 번째. 바로 이제 메탄가스를 뿜는 동토시대 얼음 호수를 조사하는 여러분의 선배님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바로 심해 탐사였습니다. 심해 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방송 볼 수 있지만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달이라든지 화성까지는 전부 다, 그래도 뭐 화성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지는 못했지만 화성에 가는 그 로봇을 보내서 현재 탐사를 하고 있죠. 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탐사를 못한 데가 바로 뭐냐면 아주 깊은 바닷속은 탐사를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아주 먼 우주까지는 어떤 기계라든지 로봇을 보내 탐사할 수 있지만 아무리 기계 로봇으로 탐사를 못하는 것이 바로 바닷속 깊은 곳, 바다 끝까지는 탐사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닷속 좀 깊은 데는 어떤 생명체가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하고 쓰는 뭔가 획기적인 게 있을 것인지, 과연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지구적인 어떤 영향이 전대 그게 발생하고 있을 것인지 이 점에도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도 조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점은 깊이 파고는 선배는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좀 괜찮아요.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한번 이거 보면 저도 뭐 이와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흥미롭고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정말 이쪽 분야도 깊이 한번 파고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을 파고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제 어떤 선배는 코리올리 효과에 대해서 조사해서 코리올리 효과 들어보셨어요?
이제 코리올리 효과라는 것은 이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효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성 좌표계에서 회전하는 물체를 관찰자가 물체와 동일한 회전 좌표계에서 관찰했을 때 관찰자가 느끼는 물체의 가해지는 힘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를 바로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일단은 이때 힘의 크기라는 것은 물체의 그 속력이 비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에서 회전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해야 되죠? 이제 코리올리가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북방궤에는 물체의 운동이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남방궤에는 왼쪽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관련해서 코리올리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는 여러 선배님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조사하는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차세대 청정 에너지라고 부르죠. 현재 우리 한국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그때 뉴스바 독도인가? 아니, 그 오강거, 제주 쪽인가? 아무튼가 그 한국에도 독도인가 거기에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지금 매장돼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차세대 청정 에너지 어떤 영향력, 어떤 점에 이제 조사하는 선배도 있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11번째로,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원과 종류, 이런 것도 조사하실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 쪽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두 개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바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단지 교토의정서만 조사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교토의정서에는 언급된 3대 유연성 체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3대 유연성 체제에 거기에 조사하면서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과연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도 조사할 수도 있고, 파리협약도 마찬가지, 거기에도 유연성 정책이 있다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어떤 분이 이런 그 칼럼을 작성하셨더라고요. 파리협약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죠. 말 그대로 거기 있잖아요. 뭐 몇 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그런 점이 있는데, 탄소 배출을 자국에 거기 유연성을 존재한다.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할 것인지, 어떤 좀 강제성이 필요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파고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로 이 점입니다.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의 종류와 기단의 변질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기단이라는 것은 이제 평평하고 넓은 대륙이라든지 이제 바다 같은 곳에 이제 공기가 오래 머무르게 되잖아요. 공기가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인접한 지면 표면에 영향을 받아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단이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점을 조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째로 바로 광화학 스모그와 황화학 스모그에 대한 차이에 대한 조사를 했던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과세특 주제를 좀 환경과 관련돼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 쪽과 관련된 학과는 계속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생기부를 컨설팅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생기부를 이제 컨설팅하고 보게 되면 고1 때부터 아예 그냥 환경 쪽으로 밀고 나가는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구환경과학이라든지 바이오 환경이라든지 환경공학이라든지 환경학 쪽을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역량이 제대로 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 그대로 쓰지 마세요. 그 주제를 응용하세요. 여러분에게 맞게끔 응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역량과 학업 역량 같이 보일 수 있게끔 깊이 심화시킨다라면 충분히 여러분의 생활 기록 속에 성장 과정에 반드시 보인다라는 점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환경적과 관련된 어떤 추천 도서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영상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